기술 진보는 누구의 편인가? AI 시대 노동의 진실. 사람들은 아직도 이렇게 말한다. AI가 사람을 완전히 대체하진 못할 거야. 한국은 다를 거야. 내일은 안전해. 이 말들은 모두 과거에도 반복되었다. 자동화가 공장에 들어왔을 때, 인터넷이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스마트폰이 일상에 들어왔을 때도 같은 말이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다. 변화는 사람들의 동의 없이 진행되었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부터 조용히 밀려났다. AI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이번에는 속도가 다르다. 너무 빠르고 너무 조용하며 이미 우리의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다. 우리는 아직 위기라고 느끼지 못하지만 이미 많은 결정은 끝났다. 이 영상에서는 막연한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미 한국에서 변화가 시작된 자리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 눈치채지 못한 구조적 이동을 하나씩 따라간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포함될 수도 있고 이미 옆자리에서 사라진 역할일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이것이다. AI 시대의 위기는 소리 없이 시작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부터 밀려난다. 이제 그 첫 번째 자리부터 살펴본다. 1. 사무직과 반복 업무. 화이트 칼라는 왜 가장 먼저 무너지는가? 사무직은 오랫동안 한국 중산층의 핵심이었다. 대학 졸업 후 기업의 사무직으로 진입해 문서 정리, 보고서 작성, 회의 지원과 같은 반복 업무를 수행하며 경력을 쌓고 이후 관리직으로 이동하는 경로는 표준에 가까웠다. 그러나 AI 시대에 이 경로는 가장 먼저 붕괴되고 있다. 이유는 분명하다. 사무직 업무는 규칙이 명확하고 데이터와 문서 중심이며 프로세스가 표준화되어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행정 사무직 업무의 약 55%가 현재 기술 수준에서도 자동화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먼 미래의 예측이 아니라 이미 구현 가능한 범위다. 실제 기업의 선택은 통계로 드러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3년 대기업 사무관리직 신입 채용은 두 자릿수 비율로 감소한 반면 RPA와 생성형 AI를 포함한 사무 자동화 투자는 같은 기간 연평균 20% 이상 증가했다. 기업은 사람을 해고하기보다 채용을 멈추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한 명의 사무직이 하던 데이터 정리, 비용 정산, 보고서 초안 작성은 AI가 처리하고 인간은 검토와 승인만 맡는다. 그 결과 팀에 필요한 인원수 자체가 줄어든다. 기존 직원은 남아있지만 아래로 들어올 자리는 사라진다. 이 변화의 충격은 신입과 청년층에 집중된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AI 노출도가 높은 사무관리 직무에서 15-29세 고용은 최근 몇 년간 빠르게 감소했다. 특히 일반 사무보조와 행정지원 직무의 감소폭이 컸다. 이는 개인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배제다. 과거에는 반복 업무가 사회 진입의 관문이었다면 이제 그 관문 자체가 폐쇄되고 있다. 경력이 없으면 들어올 수 없고 들어올 수 없으니 경력을 만들 수 없는 악순환이 형성된다. 화이트칼라 붕괴는 하루아침에 드러나지 않는다. 임금은 정체되고 승진은 늦어지며 역할은 축소된다. 사람들은 이를 개인의 경쟁력 문제로 받아들이지만 실제로는 기술이 만든 집단적 변화다. 한국처럼 사무직 비중이 높은 사회에서 이 변화는 더 깊고 빠르게 진행된다. 화이트칼라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AI 시대에 가장 먼저 재편되는 계층이다. 이 번역, 글쓰기, 언어노동, 인간의 언어는 왜 가장 먼저 값이 무너지는가? 언어는 오랫동안 인간만의 영역으로 여겨졌다. 맥락을 이해하고 뉘앙스를 살피며 문화적 차이를 조율하는 작업은 기계가 대신할 수 없다는 믿음이 강했다. 그러나 생성형 AI의 확산은 이 전제를 빠르게 무너뜨렸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업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콘텐츠, 출판, 번역 시장에서 AI 도입 이후 단순 번역과 요약, 초안 작성 업무의 처리 시간이 평균 60, 80% 단축되었다. 이는 생산성의 혁신이자 동시에 노동 가치의 급락을 의미한다. 같은 결과를 더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언어 노동의 단가는 구조적으로 하락한다. 언론 현장에서는 변화가 더 분명하다. 다수의 국내 언론사가 스포츠 경기 결과, 증시 마감 요약, 날씨와 같은 정형 기사에 AI를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매체에서는 하루 수백 건의 기사를 자동 생성한다. 그 결과 기자 한 명이 담당하는 기사 수는 늘어났지만 신규 채용은 줄어들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 이후 언론사 신입 채용 규모는 감소 추세를 보였고 비정규 프리랜서 비중은 오히려 확대되었다. 이는 직업이 사라지기보다 정규 일자리가 사라지는 전형적인 패턴이다. 번역 시장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전문 번역가가
문장 하나하나를 처리했다면 이제는 AI가 초안을 만들고 인간은 검수만 담당한다. 업계 조사에 따르면 국내 번역 프로젝트의 상당수가 AI 초안 플러스 인간 검수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그 과정에서 페이지당 단가는 크게 하락했다. 이는 프리랜서 번역가에게 직접적인 생계 위협으로 이어진다. 일은 남아있지만 그 일로는 더 이상 이전 수준의 소득을 유지할 수 없다. 이 변화는 개인의 숙련도 문제로 환원되기 어렵다. 아무리 언어 능력이 뛰어나도 AI가 평균 이상의 품질을 빠르게 제공하는 순간 시장의 기준은 바뀐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말과 글을 잘하는 능력을 중요한 경쟁력으로 간주해왔다. 그러나 AI는 그 경쟁력을 빠르게 일반화시키고 있다. 언어 노동은 사라지지 않는다. 대신 값이 무너진다. 이는 교육과 취업, 계층 이동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간의 언어는 마지막 보루가 아니었다. 오히려 가장 먼저 시장 논리에 노출된 영역이었다. 3. 금융관리 직무. 숫자를 다루는 사람이 가장 먼저 줄어든다. 금융과 관리 업무는 오랫동안 고급 전문직의 상징이었다. 숫자를 읽고 리스크를 평가하며 보고서를 통해 조직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은 쉽게 대체될 수 없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AI는 이 영역을 가장 효율적으로 잠식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계관리 직무의 핵심 업무 중 약 70% 이상이 규칙 기반 분석과 반복 계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이미 자동화 가능 범위에 들어와 있다. 이는 기술적 가능성이 아니라 경제적 선택의 문제로 바뀌었다. 실제 변화는 은행 창구와 본사에서 동시에 나타난다. 2015년 이후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지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직원 수 역시 줄어들었다. 반면 AI 기반 신용평가, 자동대출 심사,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도입은 급격히 늘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대출과 자동심사 비중은 불과 몇 년 만에 절반을 넘어섰다. 한때 수십 명이 담당하던 여신심사와 사후관리 업무를 이제는 소수의 인력과 알고리즘이 처리한다. 관리 직무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예산 편성, 실적 분석, 비용 통제와 같은 업무는 AI가 가장 잘하는 영역이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재무보고서 초안 작성, 비용 분석, 경영지표 시뮬레이션에 AI를 활용하고 있다. 그 결과 중간 관리자와 실무관리 인력의 역할은 축소되고 있다. 한국의 조직 구조는 중간 관리층이 두꺼운 편인데 AI는 바로 2층을 가장 먼저 압박한다. 의사결정은 위로 집중되고 실행은 자동화되며 중간 단계는 사라진다. 이 변화는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다. 금융과 관리 직무는 안정적인 소득과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주던 통로였다. 이 통로가 좁아지면서 한국 중산층의 기반 역시 흔들린다. 특히 금융권 취업을 목표로 준비해온 청년층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더 적은 자리를 두고 싸워야 한다. 숫자를 다루는 능력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그 숫자를 직접 계산하는 사람의 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AI 시대의 금융은 효율적이지만 고용에는 잔인하다. 4. IT 기술 서비스. 코드를 치는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들어올 자리가 사라진다. IT 산업은 늘 안전지대로 여겨졌다. 자동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자동화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는 쉽게 상상하지 않았다. 그러나 AI는 개발자의 일자리를 단번에 없애기보다 진입 구조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국내 IT 직무 중 약 40%는 이미 코드 생성, 테스트, 유지보수 자동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 영향은 주니어 엔트리 레벨에 집중되고 있다. 문제는 숙련 개발자가 아니라 이제 막 시장에 진입하려는 청년들이다. 대기업과 스타트업 모두 채용 방식이 바뀌었다. 과거에는 단순 기능 구현과 유지보수를 담당할 신입 개발자를 대규모로 뽑았다면 이제는 AI 도구를 다룰 수 있는 소수의 고숙련 인력을 선호한다. 실제로 2023년 이후 국내 주요 IT 기업의 신입 개발자 공채 규모는 축소된 반면 경력직 채용 비중은 높아졌다. 이는 기업이 사람을 덜 뽑아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AI 덕분에 늘어났기 때문이다. 웹 호스팅, 서버 관리, 시스템 통합 같은 기술 서비스 영역에서도 자동화는 빠르게 진행된다. 클라우드와 AI 운영 도구는 장애 감지, 트래픽 관리, 보안 모니터링을 자동으로 수행한다. 한때 수십 명이 필요하던 운영 인력이 이제는 몇 명의 관리자만으로도 충분해졌다. 통계청 산업별 고용 자료를 보면 정보통신업의 전체 고용은 유지되거나 소폭 증가했지만 내부 구성은 명확히 바뀌었다. 단순 운영과 지원 인력은 줄고 기획과 아키텍처 중심 인력만 남는다. 이 구조는 잔인하다. 신입이 할 수 있는 일이 사라지면
숙련 인력도 결국 공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은 단기 효율을 선택한다. AI 시대의 IT 산업은 성장하지만 고용 사다리는 끊긴다. 한국처럼 청년층이 IT를 마지막 희망으로 여겨온 사회에서 이 변화는 단순한 산업 조정이 아니라 세대 문제로 번진다. 코드를 치는 사람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처음 코드를 칠 기회가 사라진다. 5. 전문직과 고급 분석. 대체되지 않지만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 의사, 변호사, 연구자와 같은 전문직은 AI 논의에서 항상 안전지대로 언급된다. 고도의 판단과 책임, 윤리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AI는 이 직업들을 없애지 않는 대신 그 안쪽을 비워간다. 세계경제포럼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분석에 따르면 의료 법률, 연구 직무의 핵심 업무 중 30-50%는 이미 AI 보조 또는 자동화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는 진단 자체가 아니라 판독, 기록, 자료 검색, 초안 작성과 같은 부수 업무들이다. 문제는 이 부수 업무가 과거에는 경험과 숙련을 쌓는 핵심 과정이었다는 점이다. 의료 현장을 보면 변화는 분명하다. 영상 판독 AI는 이미 대형 병원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판독 시간 단축과 정확도 개선이 보고되고 있다. 그 결과 전문의 한 명이 처리할 수 있는 환자 수는 늘어나지만 동시에 레지던트와 전공의가 담당하던 초기 판독과 문서 작업의 비중은 줄어든다. 이는 교육 구조의 변화로 이어진다. 경험을 쌓을 기회가 줄어들면 전문직 내부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된다. 법률 분야도 다르지 않다. 판례 검색, 계약서 검토, 기본 의견서 초안은 AI가 빠르게 처리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해외 로펌 사례를 보면 주니어 변호사와 법무 보조 인력의 역할이 축소되는 대신 소수의 시니어 변호사가 AI 결과를 검토하고 전략을 세우는 구조로 이동 중이다. 이는 고소득 전문직의 문턱을 더 높인다. 자리는 남아있지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줄어든다. 연구 분야에서도 AI는 데이터 분석과 문헌 조사, 가설 검증을 가속화한다. 연구 생산성은 높아지지만 박사 후 연구원과 신진 연구자의 역할은 불안정해진다. 전문직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직업이 제공하던 안정적 성장 경로는 이미 무너지고 있다. AI 시대의 전문직은 특권이 아니라 압박 속에서 유지되는 지위가 된다. 6. 고객 서비스 콜센터, 반복 서비스 노동. 가장 먼저 자동화되고 가장 조용히 사라진다. 콜센터와 고객 서비스는 AI 자동화가 가장 빠르게 침투한 영역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질문이 반복되고 답변이 정형화되어 있으며 감정보다 속도와 정확성이 우선되기 때문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고객 상담, 서비스 직무의 자동화 가능성을 80% 이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는 이론적 수치가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확인되는 현실이다. 국내 대기업과 공공기관 상당수가 챗봇과 음성 AI를 도입했고 기본 상담의 대부분을 자동응답이 처리한다. 통계는 냉정하다. 2018년 이후 국내 콜센터 종사자 수는 정체 또는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비대면 고객 응대 비중은 급격히 늘었다. 금융, 통신, 유통업계에서는 전체 상담 중 절반 이상을 AI가 처리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한때 수백 명이 교대 근무하던 콜센터가 이제는 소수의 관리자와 AI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사람은 복잡한 민원과 감정 노동만 맡는다. 이는 업무 강도를 높이고 직무 만족도를 떨어뜨린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서비스에서도 변화는 진행 중이다. 제주도는 AI 기반 안내 시스템과 가상 아나운서를 활용해 단순 행정정보 전달을 자동화했다. 이는 비용 절감과 효율성 측면에서는 성공 사례로 평가받지만 동시에 공공 영역의 일자리 감소를 의미한다. 서비스 노동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인간이 담당하던 가장 많은 부분이 기계로 이전된다. 이 영역의 문제는 속도다. 사무직이나 전문직은 변화가 점진적이지만 서비스 노동은 한 번의 시스템 도입으로 대규모 인력 축소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 일자리는 대체로 여성, 중장년, 비정규직이 많다. AI는 중립적인 기술처럼 보이지만 그 충격은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된다. 가장 먼저 자동화되고 가장 조용히 사라진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결론. AI는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를 바꾼다. AI는 한국 사회에서 갑작스러운 실업 사태를 만들지 않는다. 대신 더 교묘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채용을 줄이고 진입로를 막고 중간 단계를 제거한다. 통계상 고용은 유지되지만 개인이 체감하는 불안은 커진다. 한국은행과 OECD 자료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듯 AI 노출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고용의 질과 이동성이 악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한국은 그 최전선에 있다.
사무직, 언어노동, 금융, IT, 전문직, 서비스업까지 AI의 영향이 닿지 않는 영역은 거의 없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선택이다. 생산성 향상으로 생긴 이익이 노동자에게 돌아가지 않을 때 AI는 격차를 확대한다. 이미 한국의 청년층은 노력해도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감각을 공유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좌절이 아니라 구조의 신호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자동화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다. 그러나 AI 시대에는 새로운 일자리가 기존의 대다수 노동자를 흡수하지 않는다. 소수의 고숙련과 다수의 불안정 노동이라는 이중 구조가 고착화된다. 한국 사회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교육과 재훈련의 투자에 전환을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효율을 이유로 탈락을 방치할 것인가? AI는 멈추지 않는다. 질문은 단 하나다. 이 변화의 비용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AI는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일자리를 지켜낼 의지가 있는지를 묻고 있다.